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경고 문구 확실히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포자를 위한 자력 갱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 좀 다시 올려놓고, 영어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수업, 다시 쓰는 영문법. 오늘 할 얘기는요, 팔품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문장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좀 교차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구와 절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물론 저는 좀 설명을 길게 하고 싶지만 오늘은 정말 아주 개략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각각의 품사는 다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아주 개략적인 개념 정도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런 뻔한 얘기, 이거 뭐 8개 있다 뭐래더라 뭐 그런 얘기 하려고 이런 동영상 만드는 건 아닙니다. 거꾸로 여러분도요, 그런 뭐 딴 데 가서도 뻔히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 그거 보려고 제 영상 보시는 건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가장 먼저 품사가 뭐예요, 여러분? 개념에 대한 정리는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품사는요, 어떤 단어가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단어가 문장 속에서가 중요합니다.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의로 구분을 해 놓은 게 품사예요. 어라? 품사, 나는 단어 공부할 때 품사 막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얘기 조금만 하자면 어떤 단어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쵸?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강해서 특정한 품사로밖에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car. 자동차는 이걸로 이렇게 쓰기엔 힘들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late는 어때요, 여러분? late는 늦은, 늦게 둘 다 돼요. 품사로 얘기하자면 늦은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늦게라는 부사도 됩니다. 둘 다 됩니다. 뜻이 그러니까요. 하나 더 해볼까요? before. 이런 거는 어때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둘 다 돼요. 단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 속에서 before가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1강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영어는 품사에서 원래는 자유로워요. 단지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한 가지 품사로밖에는 못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공부할 때 미리 품사를 공부할 이유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러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문장 성분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명사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붙인 거예요. 이름 붙인 거. 어떤 대상이나 사물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게 명사입니다. 요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아직은 이해 안 가신다면 그냥 요거는 그냥 들어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더 설명할 거 없습니다. 요건 잠깐 지울게요. 편의상. 형용사는 명사에 대한 수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명사에 대한 수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두 번 드렸냐면 여러분들 pretty 그럼 어때요? 명사 수식인가요? pretty girl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게 확실하죠? 하지만 이걸 문장으로 써볼게요. The girl, 그 여자애가 걔 이쁘대? is pretty 이렇게 써볼게요. 이때는 뭔가요 이거?
이때는 얘가 지금 하는 일이 뭔가요? 얘는 여전히 명사를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거는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얘는 보어라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품사로 물어본다면 얘는 형용사가 맞는 거죠. 지금 요 설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아무튼 명사 수식해 주는 거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합니다.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합니다. 근데 그게 끝입니다. 명사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 싶은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대명사가요. 앞에 나온 그 어떤 명사를 대신하려고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명사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뭔가를 지칭해서가 아니라 혹은 심지어는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명사 자리만 채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요 앞에 걸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명사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쓴다라고 얘기했죠. 무슨 얘기예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특별히 지칭하는 게 없이 이런 꼭 이름 붙인 그 무언가가 아닌 걸로 채워줄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문을 들으면 as, sunny 명사 자리만 채워줬죠. 특별히 뭔가를 지칭하는 게 있나요? 없죠. 하지만 영어는 이런 형태로 써야만 돼요. 이 자리를 빈 공간으로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이름 붙인 명사를 끌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쓰는 게 대명사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무언가를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가 있는 거고 아니면 특별히 뭔가를 지칭하지 않고 그냥 명사 자리를 좀 채워주기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대명사입니다.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 강의 너무 말을 빨리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략적인 수준에서 그냥 그런 거다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아시겠지만 이 품사 하나하나가 문법책에서 거의 다 책 한 챕터 이상 다 차지해야 되는 설명 분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단지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씩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부사는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명사를 뺀 나머지가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수식을 맡고 있는 게 부사입니다. 명사를 뺀 나머지 부분 뭐 있을까요?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동사를 수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말이 다 끝났는데 뭔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플러스 알파로 뭔가 좀 연결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 연결하라는 신호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I have two books. 이러면 나 책 두 권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긴 갖고 있는데 어디 갖고 있어? In my room.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말이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전치사죠. 전치사를 하나 더 넣어서 요 말까지 좀 이어 붙여라. 요런 신호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하는 역할은 크게 보면 연결인데 연결이지만 조금 있다가 뒤에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은 그냥 들어만 두세요. 전치사는 구 이상을 연결할 수 없고 접속사는 절을 연결할 수 있다. 요거는 지금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셔도 그냥 이렇게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리고 감탄사는 설명 안 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휘예요. 우, 어, 오 이런 거. 이게 무슨 품사야. 물론 저기 뭐지 팔품사라는 구분법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고 뭐 자료를 찾아보면 뭐였지?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분법을 왜 지금까지 계속 써요? 아니면 아닌 거지. 전 이건 안 써요. 전 팔품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런 용어들을 앞으로도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시간을 만들지만 전 감탄사는 품사에 넣지 않아요.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한정사라는 개념을 꼭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탄사 대신에 한정사를 넣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더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것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요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명사의 뜻이 달라져요.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는 품사에서 자유롭다. 그럼 품사 구분을 왜 하느냐? 문장 속에서 뭐라고요?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품사를 구분하겠다라는 얘기는. 정리하고 다음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좀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용어들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뭐 앞전 강의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문장은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보어 요렇게 보통 설명을 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뭐 특별히 이 구분법에 이의를 제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을을이 그냥 아닐 뿐이에요. 을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문장 성분 4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문장 성분은요 여러분 5가지입니다. M이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식어. 재밌는 게 수식어는 빼도 되죠. 뭐를 할 때? 문장을 분석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하고 거꾸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꽤 유명한 책, 문법책 뭐 이런 거 할 때 가장 먼저 문장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수식어 거품을 빼야 한다. 그걸 좀 볼 줄 알자. 그거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럼 굉장히 잘 가르치는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그 어학원 꼭 그 책만 그걸 가르치진 않아요. 물론 다른 책에서도 그 언급은 하고 있어요. 워낙에 그 책이 유명하니까 뭐 걔네들이 만든 방법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정도 해놓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 문장에 얘는 주체가 되는 거죠. 동사를 기준으로 봐볼게요. 이 동작을 하는 사람, 이 동작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언급이 주어고요. 이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한 언급이 목적어입니다. 요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끝입니다. 뭐 무슨 다른 설명을 많이 하진 않아도 돼요. 그리고 보어는 동작의 대상이 아니고 주어나 목적어,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돼요.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서 뭔가를 좀 설명하는 말이 덧붙을 때가 있어요. 설명하는 말은 수식어라며 요건 조금 틀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am happy 이렇게 썼다고 쳐볼게요. 여기서의 happy는 I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이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빼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장 성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좀 화면이 지저분합니다만 조금만 지우고 아래쪽만 지우고 하나 더 해볼게요. 펜이 안 바뀌었다. I am very happy 이렇게 쓰면요. 여기서 very는 빼도 되죠. 그죠? 행복하긴 행복한데 엄청 행복하다. 그래서 happy는 보어의 성분으로 보는 게 맞고 very는 수식어 성분으로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 다음 설명을 이제 이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막 이 토시 하나까지 막 다 막 이해하고 막 다 암기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가볍게 이해하시면서 같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허연 화면을 제시를 했느냐. 비디오를 잠깐 옮길게요. 자, 이번에는 크로스를 한번 할 거예요. 팔품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팔품사라는 용어는 제가 계속 써요. 물론 딱 하나, 감탄사를 품사로 넣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제가 그 부분을 그냥 동의하지 않을 뿐이지 이 용어는 통상적으로 다 쓰는 거니까. 그리고 문장 성분, 이 두 가지를요 여러분 교차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만든 게 이거예요. 에? 원래 문장 성분하고요 팔품사는 뭐 무슨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문장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나오게 된 어떤 개념들이에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M이라는 수식어 성분은 여기서 언급은 안 할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수식어니까. 그래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보어가 있죠. 이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 성분 뭐 있을까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 성분 뭐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은 뭐가 있을까요? 요거를 좀 교차해서 생각할 줄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 동사는 동사밖에 안 되겠죠. 얘는 바로 정리 끝. 다시 문장 성분으로도 동사고 얘는 품사로도 그냥 동사예요. 얘는 끝.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동작의 주체가 되는 애들은 명사 가능하겠죠. 그죠? 명사가 가능하니까 더 필요 없이 대명사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직 뒤에 거를 안 배우셨지만 여기는 봐주세요.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사 구하고 명사 절도 가능합니다. 명사 구하고 명사 절이 뭔가요? 이 자리에서 설명할 게 아니고요. 요 다음에 구절에 대한 설명은 할 거니까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을 잠깐 빠르게 하기 위해서요.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6가지가 그대로 목적어 자리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어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6개를 합쳐갖고 명사 상당어구라고 그래요. 명사 상당어구가 무슨 얘기냐면 명사 비슷하게 명사처럼 혹은 명사가 들어가는 위치에 쓰는 말들을 그냥 다 묶어서 좀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이런 말을 설명하다가 다음 뒤에서 설명하다가 쓰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으로 이렇게 부른다 정도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호 자리에 뭐 들어갈까요? 여기는 보통 명사하고 형용사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여기 재밌게도 형용사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이거는 나중에 문장 구조가 확장이 되면 힘들어져요. 보호 자리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동사 원형도 와요. 동사 원형도 와요. 이게 형용사하고 분사는 사실 같은 개념이지만 여기 분사도 와요. 여기 ing도 와요. 다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 막 한꺼번에 정리해드리는 건 아니고 교차해서 품사와 문장 성분 교차해서 생각할 때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아, 색깔을 한번 다르게 해볼까요? 이런 색깔로 해볼까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 상당어구다. 요것만 차라리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어 자리에 명사 상당어구다. 또 하나, 그 명사 상당어구가 무슨 의미인지 정도까지만 계략적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명사구 명사절은 뭔 얘기인데 요거는 구절 설명하고 제가 한꺼번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자, 봐주세요. 제 비디오 뭐 물론 제 얼굴 보려고 뭐 동영상 시청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제가 몇 번 녹음하고 녹화하면서 보니까 말하는 사람이 강사 얼굴이 안 보이니까 되게 이상한 것 같아갖고 띄워는 놓고 있어요. 옆에 서 있는 아가씨는 누군가요?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 사진입니다. 왜 해체했니? 내가 좋아했는데. 헛소리였습니다. 자, 구와 절이라는 건 뭐냐면 의미 단위입니다. 근데 이 의미 단위가 뭐냐면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기 제가 한국말로 하는 거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창공을 가르며 날아가는, 다시 한번, 창공을 가르며 날아가는. 뜻은 있나요? 하지만 의미로 만들진 못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국어적인 뜻, 국어적인 의미, 국어의 어떤 용어 정의 같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천사들.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굉장히 예쁜 그림의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창공을 가르며 날아가는 돼지 새끼들, 창공을 가르며 날아가는 악마들, 뭐 이래버리면 앞에 거랑 완전 다른 의미의 그림이 그려지죠.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서 창공을 가르며 날아가는만 써볼게요. 아이고 세상에, 날아가는, 이거는 뜻은 있어요. 뜻은 있지만 의미 단위를 만들지는 못하죠. 뒤에 어떤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묶어서 하나의 의미 단위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법 시간에 할 말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단위로 수식을 해주는 말, 수식을 받는 말, 요 관계는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거는 한 통으로 묶어서 가져가는 게 독해할 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그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자, 그래서 의미 단위로 조금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영어가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매칭이 딱딱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한 단어 하나가 문장 성분 하나, 혹은 단어 하나가 품사 한 개 이렇게 딱 맞아주면 좋은데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두 개, 세 개가 묶어져서 하나의 의미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시작 출발점이에요. 하나 볼게요. 거기 가는 거는 어렵다. 아니, 말을 좀 바꿀게요. 거기 가는 건 쉬워. 해볼게요. To go there is easy. 해볼게요. 요거는 딱 이거를 문장 성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하나로 묶어져서 주어져. 이게 동사고, 요거는 뭔가요? 이거 목적어인가요? 보어인가요? 그때 역할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is라는 동사의 대상이 is가 될 수는 없죠. 그죠? 거기 가는 게 쉬운 거죠. 그래서 얘는 설명해주는 보어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 더 써볼게요. I know that that he is rich. 자, 요것도 문장 성분으로 한번 볼게요. 요번에는 요게 주어죠. 이게 동사입니다. 이 뒷부분이 재밌죠.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 대상이 뭡니까? 그를 아는 겁니까? 아니죠. 부자를 아는 겁니까? 아니죠. 묶어야죠. 그가 부자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통으로 묶어져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 대한 설명인가요, 이게? 아니죠. 알긴 아는데 뭘 알아? 아는 대상이 문장 통으로 하나라는 얘기죠. 요렇게 볼 줄 아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설명을 드렸던 거랑 교차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의미 단위로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개 혹은 세 개 이상의 단어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근데 그걸 뭐라고 좀 부를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네모 안으로 색깔을 한 번만 다른 걸 쓸게요. 화면 좀 옮기고. 어떤 색깔이 좋으세요? 좀 예쁜 색깔 해볼까요? 노란 걸로 해볼까요? 잘 보이려나? 색깔을 한 번만 다시 바꿀게요. 요 색깔로 바꿔볼게요. 보라색으로. 자, 지금 네모로 묶은 의미 단위를 봐주세요. 네모로 묶은 의미 단위를 봐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지만, 자, 네모 안만 봐주세요. 전체를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의미 단위를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놓고 보니까 지금 위에 거는 주어 동사의 관계는 없죠. 여긴 주어 동사의 관계가 없죠. 근데 이 뒤로는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죠. 요거는 조금 구분해서 따로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의 관계가 없으면 구,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으면 절이라고 부르자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이게 설명이 다 끝난 건 아니고 앞에서 했던 얘기 잠깐만 끌어다가 갈게요. 이걸로 하는 게 더 빠르겠구나. 잠깐만요. 제가 품사를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전치사는 구밖에 안 되고 접속사는 절밖에 안 된다 그랬죠. 이 얘기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치사는 무슨 얘기예요? 뒤에 이 관계를 갖고 있는 말을 한 덩어리로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접속사는 절을 연결할 수 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이 뒤로는 이렇게 묶은 의미 단위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주어 자리에는 명사구나 명사절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구는 구인데 이런 관계는 없이 몇 단어 묶어갖고 의미는 하나인데 거기에 플러스 명사 자리에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끝이에요. 하나만 덧붙이자면 명사 자리에 쓰겠다는 얘기는 돌고 돌아 다시 이런 자리로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같은 말이 돌아요. 어려운 말은 아닌데 다음 이후에 혹시 지금 이런 설명 이외에 다른 설명을 들을 때라도 이제부터는 아시겠죠. 명사 구 무슨 얘기라고요? 명사처럼 쓰는 구. 그럼 뭐예요? 추론할 수 있는 건 주어 동사의 관계는 없구나. 또 하나 명사 자리에 쓰겠구나 라는 말은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에 오겠구나. 요렇게는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앞으로는 이거 주어죠. 이거 목적어잖아요. 이거 동사잖아요. 이런 말은 저도 쓸 거거든요. 여기까지 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조금 마무리 짓는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저는 원래 팔품사나 문장 성분 이런 얘기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다른 데 가서도 다 설명이 다 돼 있고 말씀드립니다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저도. 근데 큰 차이가 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각각의 품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은 앞으로 가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용어들을 저 또한 쓸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시려면 개념에 대한 정리는 앞으로 이끌어가는 제가 한번 정리해주는 시간을 만들고 영상으로 올려놔야 나중에 또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아직은 이해 안 가신다면 그냥 요거는 그냥 들어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더 설명할 거 없습니다. 요건 잠깐 지울게요. 편의상. 형용사는 명사에 대한 수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명사에 대한 수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두 번 드렸냐면 여러분들 pretty 그럼 어때요? 명사 수식인가요? pretty girl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게 확실하죠. 하지만 이걸 문장으로 써볼게요. The girl 그 여자애가 걔 이쁘대? is pretty 이렇게 써볼게요. 이때는 뭔가요 이거? 이때는 얘가 지금 하는 일이 뭔가요? 얘는 여전히 명사를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거는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얘는 보어라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품사로 물어본다면 얘는 형용사가 맞는 거죠. 지금 요 설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아무튼 명사 수식해 주는 거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합니다.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합니다. 근데 그게 끝입니다. 명사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 싶은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대명사가요. 앞에 나온 그 어떤 명사를 대신하려고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명사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뭔가를 지칭해서가 아니에요.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경고 문구 확실히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포자를 위한 자력 갱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 좀 다시 올려놓고 영어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수업 다시 쓰는 영문법. 오늘 할 얘기는요. 팔품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문장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좀 교차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구와 절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물론 저는 좀 설명을 길게 하고 싶지만 오늘은 정말 아주 개략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각각의 품사는 다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아주 개략적인 개념 정도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런 뻔한 얘기 이거 뭐 8개 있다 뭐래더라 뭐 그런 얘기 하려고 이런 동영상 만드는 건 아닙니다. 거꾸로 여러분도요 그런 뭐 딴 데 가서도 뻔히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 그거 보려고 제 영상 보시는 건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가장 먼저 품사가 뭐예요 여러분? 개념에 대한 정리는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품사는요 어떤 단어가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단어가 문장 속에서가 중요합니다. 문장 속에서 아니라 혹은 심지어는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명사 자리만 채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요 앞에 걸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명사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쓴다라고 얘기했죠. 무슨 얘기예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특별히 지칭하는 게 없이 이런 꼭 이름 붙인 그 무언가가 아닌 걸로 채워줄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문을 들으면 as, sunny 명사 자리만 채워줬죠. 특별히 뭔가를 지칭하는 게 있나요? 없죠. 하지만 영어는 이런 형태로 써야만 돼요. 이 자리를 빈 공간으로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이름 붙인 명사를 끌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쓰는 게 대명사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무언가를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가 있는 거고 아니면 특별히 뭔가를 지칭하지 않고 그냥 명사 자리를 좀 채워주기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대명사입니다.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 강의 너무 말을 빨리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략적인 수준에서 그냥 그런 거다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아시겠지만 이 품사 하나하나가 문법책에서 거의 다 책 한 챕터 이상 다 차지해야 되는 설명 분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단지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씩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부사는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명사를 뺀 나머지가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수식을 맡고 있는 게 부사입니다. 명사를 뺀 나머지 부분 뭐 있을까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의로 구분을 해 놓은 게 품사예요. 어라? 품사, 나는 단어 공부할 때 품사 막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얘기 조금만 하자면 어떤 단어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죠?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강해서 특정한 품사로밖에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car. 자동차는 이걸로 이렇게 쓰기엔 힘들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late는 어때요, 여러분? late는 늦은, 늦게 둘 다 돼요. 품사로 얘기하자면 늦은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늦게라는 부사도 됩니다. 둘 다 됩니다. 뜻이 그러니까요. 하나 더 해볼까요? before. 이런 거는 어때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둘 다 돼요. 단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 속에서 before가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1강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영어는 품사에서 원래는 자유로워요. 단지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한 가지 품사로밖에는 못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공부할 때 미리 품사를 공부할 이유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러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문장 성분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명사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붙인 거예요. 이름 붙인 거. 어떤 대상이나 사물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게 명사입니다. 요것만 생각을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동사를 수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말이 다 끝났는데 뭔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플러스 알파로 뭔가 좀 연결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 연결하라는 신호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I have two books. 이러면 나 책 2권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긴 갖고 있는데 어디 갖고 있어? In my room.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말이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전치사죠. 전치사를 하나 더 넣어서 요 말까지 좀 이어 붙여라. 요런 신호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하는 역할은 크게 보면 연결인데 연결이지만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은 그냥 들어만 두세요. 전치사는 구 이상을 연결할 수 없고 접속사는 절을 연결할 수 있다. 요거는 지금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셔도 그냥 이렇게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리고 감탄사는 설명 안 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휘예요. 우, 어, 오, 이런 거. 이게 무슨 품사야. 물론 저기 뭐지 팔품사라는 구분법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고 뭐 자료를 찾아보면 뭐였지? 뭐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분법을 왜 지금까지 계속 써요? 아니면 아닌 거지. 전 이건 안 써요. 전 팔품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런 용어들을 앞으로도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